자, 보죠. 이제 우리가 보시면 실시계획 작성하고 인가 신청을 사업시행자가 뭐죠? 작성을 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걸 인가권자가 인가를 해주면 되죠. 이때 이제 인가권자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물론 여기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자, 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결정된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 결정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개념하고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결정 절차 부분하고. 그러면 특별시가 사업시행자 행정청이니까 특별시에 만약에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럼 특별시장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 맞죠? 그렇게 된 거 맞아요. 그럼 특별시장 이 두 번째 서열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결정권.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 인가권도 가지겠죠. 그 행정청의 장이 이자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자기가 그러면 사업시행자고 자기가 인가를 해주면 비리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 가운데 제가 뭐가 있다고 협의하고 심의한 절차가 다 있다고. 그럼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다 필터링 하니까.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만약에 특별시장이 행정청이 못할 수도 있죠. 사업을 못하고 여기 민간이나 아니면 누구를 공공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만약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했어요. 그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뭐가 된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작성하고 인가 신청했겠죠. 그럼 누가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시장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광역시 물어볼게요. 광역시는 누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광역시장이에요. 그런데 인력이나 자본금이 좀 부족해서 공공인 A라는 민간 업체를, 민간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했어요. 그럼 민간 사업시행자는 누구한테 인가받아야 돼요? 광역시장. 그대로 여기까지. 여기서 도 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일종의 안이니까, 안을 통해 결정한 거니까 누굴로 나눠요? 대도시 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로 나누는 거예요. 대도시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예요? 원칙적으로 대도시장. 그 대도시장이 여건이 안 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인가받아야 돼요? 오케이, 대도시장. 됐나요? 대도시가 아닌 시가 있어요. 아닌 시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예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 그런데 자기가 여건이 안 돼서 자기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뭐 한 거예요?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시행자가 되고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야 돼요? 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도지사가. 여기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결정권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사업시행을 하더라도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의 연장이에요. 이게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절차에 대한 흐름과 원칙은 다른 부분이 된다고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에서는 법이 다르면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 국토계획법이라는 하나의 법에서는 이런 절차가 달라질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떤 걸 짤 때 그 흐름에 맞춰서 똑같이 해서 짜야지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짜놓은 거예요. 근데 법이 달라지면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도시개발법까지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까지 됐나요? 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사업시행자가 도시군 관할구역 장도 있지만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 땅을 빌려서 국장이 사업시행자가 된 거예요. 여기가 되든 여기가 되든 어디가 되든. 그럼 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면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야 돼요? 당연하죠. 밑에한테 무슨 인가를 받겠어요? 국장이 사업시행자면 국장이 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이 여력이 없어서 직접 못할 수가 있죠. 거의 안 해요. 그럼 누가 맡아서 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아서 한다고. 여기서는 아까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맡아서 하겠죠. 그럼 거기서 맡아서 하면 그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 맞죠? 원래는 국장이 하는 건데 국장을 대신해서 지정을 했으니까 사업시행자는 한국철도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된다고. 그러면 그자는 나중에 누구한테 인가받으러 가면 돼요? 어디야? 광역시에서 했더라도 광역시장한테 가면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국장한테 간다고.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돼요? 예. 시험 문제는 디테일하게 지역명을 안 내요. 안 되지만 지금처럼 제가 얘기했던 그 정도 선까지는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딱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세부적으로 뭐 지역 들어가서 그럴 필요 없어요. 됐나요? 그럼 도지사는 간단하죠. 도지사가 하는 사업은 누가? 도지사가 인가하면 돼요. 그럼 도지사 하기 힘들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겠죠. 주로 지방공사한테 맡겼다고. 그럼 지방공사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인가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인가권자는 이자들이죠. 그리고 또 어디? 대도시장, 또 국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인가권자는 이거 다 얘기해도 되지만 이자들을 줄여서 뭐라 불러요? 시도지사. 그래서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국장, 시도지사, 그 다음 오케이 대도시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와 같죠. 무슨 말이세요? 그 결정하는 자가 꼭 인가를 하는 거죠. 왜? 결정을 그 장이 했는 거니까 어차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외도 있지만 예외라고 그냥 해서 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가하고 인가됐다고 고시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사업해야죠. 이제 사업해야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 시설 사업은 범위가 없대요. 되게 넓어요. 공사가 광범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를 할 때 이거 끝나고 이거 하고 이거 끝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세월아 내월아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구획을 나누어요. 이게 공사 구간을 나눠서 분할해서 요이 땅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 끝나면 하나 하고 하나 끝나면 하나 하는 게 아니고 구간을 나눈다고. 구간을 나눠서 이쪽 공사를 사업 시행자가 주관이 되어서 공사를 하는 시공자를 별도로 정해서 따로따로 공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주관한 자는 시행자고, 실제로 공사 일을 하는 건 누구라고요? 시공자라고. 시공자. 시공자와 시행자를 자꾸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넓은 경우일 때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분할 시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하철 공사할 때 항상 뭐가 붙는지 아세요? 109, 209, 309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109 시작하고 209를 하는 게 아니고 109하고 그 다음에 204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 같이 하잖아. 그리고 나중에 연결만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전체 계획을 다 잘 세워야 돼요. 전체 계획 안 세우면 나중에 안 맞아 이게. 어떤 얘기 알겠죠? 그런 분들. 자, 그래서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분할 시행을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이 끝났어요.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공사 완료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 번 더 인가권자한테 저희도 공사 끝났으니까 검사해 주세요 이래요. 이걸 무슨 검사라는 줄 아세요? 준공검사라고 얘기합니다. 공사 완료가 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인가권자한테 뭘 받는다? 준공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럼 준공검사 받다 보면 또 잘못된 부분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 수정하고 이거 수정해서 다시 받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싹 받고 해서 다 점검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준공사 다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났죠. 그러면 이제 공사 완료 뭐라고 해요? 공고란 말을 붙이게 돼요. 여기는 공사 완료가 된 거고 준공검사를 받으면 공사 완료됐다는 거 도장을 찍으면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고 공고를 한다고. 그럼 거기에 대한 분양이나 이런 게 시작될 수 있지.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도시군 계획시 사업의 체계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게 뭐였죠?
도시군 계획 시설 이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죠? 예, 안 난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계획 시설 이게 자꾸 반복이 돼야 돼요. 그렇죠? 집에 가다가 버스 타고 기도하는 계획 시설 그럼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근데 1년 동안에는 그걸 감수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볼 수 있으면 책을 보고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눈을 의식하시면 절대 안 돼요. 1년 동안에는. 왜? 그렇게라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쪼개서 쓰셔야 돼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시간 줘요. 어디 출장 가더라도 음악을 듣고 싶겠죠. 피곤하고 하면. 그런데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귀로 듣는 거 있잖아요. 귀로. mp3 다운받아서.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오전부터 공부를 쭉 할 수 있으면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부할 시간이 정말 없다. 그럼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쓰셔야 돼요. 진짜. 밴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6시에 제가 올리잖아요. 그럼 원래 일어나는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돼요. 원래 일어나는 시간보다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10분 동안에 밴드 쭉 보고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은 이제 민계공만 시작하는 거니까 민계공 부분만 조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민계공만 좀 잡아주셔야 되니까. 그럼 나중에 1월달부터 중공세는 또 하셔도 되니까 그게 상관없어요. 한꺼번에 달려면 힘드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예. 되죠? 아니면 자기 전 10분, 10분 뭐 그 정도 그렇게 정해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도시공 계획 시설이 여기에 설치하기로 결정 고시됐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사업 시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곳이 도시공 계획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도시공 계획 시설 부지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럼 다른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묶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빨리 이 도시공 계획 사업을 해서 개발을 만들어 줘야지만 거기다가 활성화되고 땅값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걸 묶어 놓고 도시공 계획 사업을 안 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묶여 있는 상태에서 내 재산이 계속 잠자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건물 지어서 분양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계속 하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기간을 정해요. 항상 법은요. 언제까지 안 하면 이거 취소하겠다. 이걸 정해놔요. 사업도 그렇고. 근데 보통 기간이 뭐 5년, 7년, 10년 이 안인데 이거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기간을 되게 장기로 잡아요. 강산이 2번 변할 때까지. 20년이에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막 20년까지 안 하고 있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중간에 어떤 또 하나의 안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지금은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 고시가 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몇 년간의 사업 시행을 안 하면 20년을 딱 정해놓고 20년간 사업 시행을 안 하잖아요. 그럼 20년이 되는 언제? 다음 날부터는 이 결정한 것을 뭐죠? 취소합니다. 즉 효력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실효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점이 얼마라고요? 20년. 그리고 20년이 되는 그날이 아니고 언제요? 다음 날. 항상 슬픈 일은 다음 날이에요. 슬픔을 그날 다 오게 되면 힘들어져요. 다음 날.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체계도 전체 답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30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이 문장을 봤을 때 도시군 계획시설 나왔죠. 그러면 이게 딱 나오면 어딜 보냐면 D를 보셔야 돼요. 효력을 뭐죠? 잃는다. 효력을 잃게 된다. 실효잖아요. 실효는 몇 년이에요? 20년.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되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로부터 몇 년 지날 때까지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은 그 고시로부터 얼마? 20년이 되는 그렇죠. 다음 날에 그 효력을 뭐한다? 잃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은 5번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앞부분에 대해서 이거 체계 부분 이게 뭐 7번째 체계.
이까지 여러분하고 설명드리고 지금 이제 문제도 쭉 이렇게 풀어본 거예요. 됐나요? 네, 풀어본 거고. 그럼 이제 오늘 했던 거 3주차 부분에 대해서 복습 부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했던 거 책의 3번의 용도 구역 부분 기억나시죠? 이거부터 먼저 이거 결정권자 우리 오늘 했으니까 이거부터 확인할게요. 용도 구역 종류 개발도, 수시, 입, 복합, 혁신구역. 이게 입에 잘 안 붙기 때문에 자주 얘기하셔야 돼요. 개발 제한구역은 누가 결정해요? 오케이, 국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장만 빠진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예요?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렇죠.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원칙? 시도지사가 원칙이고 뭐 나오면? 국가계획 나오면 국장.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 입이죠. 입에는 뭐다? 다 들어간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 용도구역과 도시혁신구역은 용도구역이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게 맞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별도로 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뭘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결정권자 하게 되고 이 공간 재구조화 결정권자는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 중에 누가 빠지는 거예요? 대도시장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하고 누구? 시도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책에도 5번 오늘 했던 거 5번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먼저 수립 절차. 수립 절차 보면 제일 먼저 뭐예요? 기초조사. 자, 기초조사를 할 때 기초조사 내용에다가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추가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이걸 포함시키라. 그런데 이 두 개를 5년 이내에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서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조사는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초조사하고 주민의 의견 듣는 게 뭐죠? 공청회. 주민 의견 듣고 전문가 의견도 같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하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생략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수립할 때 이걸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있겠죠. 누구예요? 조금 이따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수립을 할 때 타당성 검토 이것도 해야 안 해요? 해요. 도시는 다 해요. 누구는 안 하는 거예요. 광역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몇 년마다? 5년마다 하게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수립할 때 수립권자, 수립 기준은 뭐예요? 국장.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 그럼 수립에 맞춰서 누가 수립권자가 돼요? 도시군, 관할구역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수립을 하는데 원래는 도시군에 대해서 다 수립을 해야 되지만 제외되는 수립 대상 지역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냐면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가 얼마? 10만 이하 시군입니다. 시군. 그리고 포함시키는 거는 지역 여건상 뭐해서 필요에 의해서 인접한 곳에 있는 지역을 묶어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수립을 하고 난 뒤에 뭐 받아야 돼요? 승인이나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승인 확정 절차 협의하고 그다음 그렇죠. 심의하면 우리가 승인 확정을 합니다. 그럼 이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 두 번째 서열은 자기네들이 수립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확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도관할구역에 속하는 시장 군수는 권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조심하실 게 이거는 비행정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관여된 게 아니라서 대도시시장도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어떤 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바로 나하고 직접 관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확정 승인한 거는 공고합니다. 앞에서 주민의 의견 부분을 공청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공람은 안 했죠. 그래서 뒤에 공람을 한꺼번에 열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14일이지만 여기서는 얼마? 30일. 그래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열람이 얼마? 30일 이렇게 된 거예요. 두 개만 예외로. 그 다음 순서 기공, 의협심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이제 기본계획을 다 수립했어요. 수립했으면 이제 그거 뭐 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안을 올리면 되고 안을 올린 건 뭐 하면 돼요?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만 바뀌는 거지 다른 거 바뀌는 나머지 절차는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입안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도시군 관할구역 장이. 됐나요? 도시군 관할. 그런데
도시군 관할구역장이 안을 올리면 누가 결정합니까? 물어보면 두 번째 서열은 결정권이 있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결정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대도시시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대도시시장이 원래는 세 번째 서열은 권한이 없는데 대도시시장은 안건을 올리는 것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리는 거라서 대도시시장도 결정권을 준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는 것을 시장 군수가 안을 올린 거예요. 이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군수한테 뭘 준 거예요? 결정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나 구역에 대해서만 시장 군수가 안을 올릴 때 시장 군수가 직접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자 무조건 걸치는 게 나오면 위에 있는 자가 시군이 걸쳤어요. 도관할구역이잖아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입안을 하는 거예요. 입안을. 그리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은 당연히 누가 해야 돼요? 도지사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도지사가 입안한 것은 누가 결정해요? 도지사가. 그리고 국가계획 관련되는 안을 올리고자 해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 거죠. 그리고 둘 이상의 두 번째 서열 시도가 걸쳐 있으면 위에 있는 누구? 국장이 입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이 입안한 것은 누가 결정해요? 국장이 결정하고 국장이 결정해야 될 사항 이거 말고도 개발 제한 구역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국장이.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 중에 뭐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을 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은 누가? 회장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안권자를 다 정리하면 누가 돼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그래서 나중에 입안하는 절차를 얘기할 때 입안 절차는 입안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결정권자 어떻게 돼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지구 단위 계획을 물어봤을 때만 대도시장 대신에 시장 군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 결정권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계속. 자, 그러면 이제 입안 절차. 입안권자가 입안 절차를 합니다. 기초조사 입안권자가 해요. 됐나요? 그때 기초조사는 기본 계획에 토지적 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이 포함된다고 그랬죠. 근데 관리계획에서는 환경성 검토도 같이 추가합니다. 포함시켜요. 근데 이런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안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데 주민 의견 청취는 뭐죠? 공람. 공청회가 아니에요. 이 공람은 원칙적으로 생략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사항일 때? 기밀 유지 사항이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일 때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의견? 지방의회 의견 청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안하는데 그때 입안을 할 때 이런 계획을 다 세운 거를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할구역 장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입안을 하면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뭐죠? 협의하고 심의하고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협의하고 심의를 기밀 유지 차원에서 이 두 개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국방상의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면 이제 어디다가 지형 도면에 고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형 도면에 고시하면 언제?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는 다음 날이 아니고.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부분도 전체적으로 쭉 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체계도입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됐어요. 그럼 이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걸 뭐라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이 결정 고시된 거예요. 그럼 그거는 결정한 게 누구라고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 예외 이거 뭐라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다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각 그 지역 부분에 있는 장이 계획을 세워야 되죠.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수립권자는 누구다? 도시군 관할구역 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제 집행계획을 수립했으면 이제 사업할 누굴 정해요? 사업시행자를 정해요. 그럼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행정청이 당연히 행정청이 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누구? 수립권자인 누구죠? 도시군 관할구역 장이 하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 도시를 국가계획 차원에서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도 관할구에 있는 시군을 묶어서 광역도시계획처럼 해서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청이 하기 힘들면 비행정청을 행정청이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정할 때 민간이 있고 공공이 있죠. 민간은 지정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 그래서 토지 면적 나오면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나오면 2분의 1. 이게 선택이에요? 아니죠. 엔드가 돼야 되지. 이거 나머지 부분에 대한 2분의 1이니까 이게 선택이 되면 안 돼요. 엔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를 뭐라고 넣는 줄 아세요? 또는 엄청나게 돼요. 숫자를 체크하는데 급급해가지고 이걸 놓쳐요. 이게 또는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그럼 재수지 또는이 되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공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위에 토지 면적과 총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사업시행자는 이제 뭐 작성해야 돼요? 저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가권자가 인가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고시하면 돼요. 그때 인가권자가 누구라고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됐나요? 네.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럼 이제 인가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사업 시행하면 되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합니다. 분할 시행돼야 안 돼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다 끝나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뭐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럼 준공사 다 받아서 오케이 됐어요. 그럼 이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공사 완료 공고하면 모든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전체 체계. 그럼 나중에 기본 과정 가서는 뭐 하느냐? 이 얘기를 또 해요. 근데 지금처럼 구체적으로는 안 하지만 이거 하면서 이제 이거 할 때 세부적인 내용들, 이거보다 좀 디테일한 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또 내용, 여기 인가 받을 때 내용, 작성할 때 내용, 이런 것들 살을 붙이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을 세우고 거기다가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살을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틀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아무리 살을 붙여도 살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붙였는데 떨어지고 붙였는데 왜? 틀이 없는데. 그래서 기초 과정에 하는 그 15개 체계를 무조건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암기 안 하고는 그 다음 진행이 안 돼요. 1월 달부터 오시는 분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왜? 기초를 안 듣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게 되게 커요. 기초가 하는 걸 듣고 들어온 것과 아닌 상태에 들어오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알고 진행하고 그리고 다음 과정 가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때 생각이 나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체계를 다시 하면서 살을 붙이는 거니까 체계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체계를 설명할 때 지금처럼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고 알죠 하고 넘어간다고. 근데 앉아있으면 모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월 달부터 오면. 그래서 체계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외우셔야 돼요. 진짜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도시공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뭐 해야 돼요? 사업해야죠. 시행해야죠. 근데 몇 년간? 20년간 사업 시행을 안 해요. 그럼 언제? 20년이 되는 언제요? 다음 날 효력이 잃게 됩니다. 실효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체계도 7번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동상 보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7번까지 이 체계도를 빈 종이에다가 보지 않고 한 번씩 적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듣다가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러면 가끔씩 봐야 되지 대놓고 뺏기시면 안 돼요. 대놓고 뺏기는 것은 정말 모를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때는 이게 생각날 말똥할 때 그때 기분을 느끼셔야 돼요. 그 기분이 알죠? 그 기분을 느끼면서 그때마다 하나씩 보면서 이거구나. 또 그때부터 대놓고 보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씩 보는 조금 처음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면 1월 달 가서도 제가 이거 15개 계속 반복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연습이 되면 되게 편하게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오늘 동상 보시면도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8번부터 들어갑니다. 벌써 반을 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냐 싶은데 반을 했어요. 15개 중에 거의 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